우리는 자라나면서 남자답다, 여성스럽다 라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남녀의 역할과 차이가 과연 타고난 본성일까? 아니면 사회적 압력이 만든 결과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죠. 페미니즘은 시대에 따라 초점을 달리해 왔습니다. 20세기 초중반까지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은 투표권조차 없었습니다. 이 시기의 초기 페미니즘은 참정권과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는 데 집중했죠. 참정권을 얻은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로 관심이 확장됐습니다.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가사노동, 성역할의 불평등, 낙태를 포함한 재생산권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오늘날에는 모든 여성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인종과 경제적 계급 등에 따라 여성이 겪는 차별과 고통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에는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기존의 제도가 기회를 불평등하게 제공하므로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가장 근본적인 여성 억압의 구조로 봅니다. 결혼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감춰진 권력관계를 해체해야 진정한 여성 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죠. 마르크시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제가 결합하여 여성을 억압해왔다고 분석합니다.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과 육아가 자산 축적에 도움을 준 구조를 비판하죠. 물론 이러한 페미니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비판의 근거로는 생물학적 차이, 역차별, 가족제도의 가치 옹호 등을 언급하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남성사회의 여성 경시는 온갖 무의식적인 음모의 힘을 갖고 있다. 남자가 여자를 경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감춰진 요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women, 주제는 남성의 여성 경시에 감춰진 요인들. 뒤에 나올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숨겨져 있는지 설명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요점과 관련 없는 진술은 1번 성적 억압은 인종차별주의와 식민지의 억압보다 더 인식하기 어렵다. 2번 여성은 일반적으로 성적 억압을 당연하게 여긴다. 3번 중류계급의 여성은 하류계급의 여성보다 성적 억압에 더 민감하다. 4번 여성만으로는 포식의 순환을 깰 수 없다. 5번 남성이 여성을 경멸하는 건 자기 파괴적 행동이다.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건 인종차별주의와 식민지의 억압보다도 더 교묘하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식민지의 억압보다도. 왜냐하면 그것이 에로티시즘이란 부드러운 완충장치에 의해 부드럽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 내세운 논리는 원주민이 열등하기에 우월한 민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종차별과 식민지의 억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여성차별은 이런 논리보다 더 교묘한데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암암리에 여성을 억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은 자라나면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연인, 아내, 엄마로서 원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원해질 수도 있다고. 남성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여성을 사람 대접한다는 거죠.
women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 글의 작가는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에 의해서든 타고난 성향에 의해서든 우리가 이런 남성지향적이고 남성 의존적인 역할들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사실은 장애물임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그것들이란 남성지향적이고 남성 의존적인 역할들, 즉 연인, 아내, 엄마의 역할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여자들은 잘못된 오로지 성적인 이미지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다. 남성들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작가가 급진적 페미니스트임을 암시하는 말이네요.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를 가장 근본적인 여성 억압의 구조로 봅니다. 그리고 저항하면서 많은 여자가 결혼이라는 구속을 전적으로 회피할 필요성을 알고 있다. 게터는 원래 소수민족이 몰려 사는 빈민가를 뜻하는 말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모아서 강제로 살게 했던 지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작가는 결혼이 여성에게는 게토처럼 구속된 상태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 결혼이란 제도의 진짜 속성을 깨닫고 있다. 모호한 감정에 의해 감춰진 경제적인 거래로서. 여기서 모호한 감정이란 에로티시즘, 즉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작가는 결혼을 경제적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낭만적인 생각을 씻어내라. 그러면 그 아래에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계약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낭만적 생각도 에로티시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건 불멸의 표어에 암울하게 요약되어 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수많은 자동차에 분필로 쓴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어에 그녀는 오늘 그를 얻었네. 그는 오늘 밤 그녀를 얻을 거야. 서양의 결혼 풍습 중에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동차에 상투적으로 쓰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의 내용이 결혼의 본질을 잘 알려준다는 거죠. 작가는 그녀가 오늘 그를 얻었다라는 표어를 평생 물줄을 잡았다라는 걸 암시하는 말로 그는 오늘 밤 그녀를 얻을 거야 라는 표어를 평생 성욕을 풀 상대를 찾았다라는 걸 암시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성적인 먹이고 남성은 여성에게 경제적인 먹이다. 이게 결혼의 숨겨진 본질이라는 겁니다. 결혼이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철저한 거래와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억압은 모든 경제적 계급 경계선을 가로지른다. 비록 사회적 격차가 있을지라도 매춘부 제인 X, 가정주부 조안 Y, 상류층 여성 제클린 제트 사이에 제인 X는 하류층, 조안 Y는 중류층, 제클린 Z는 상류층을 대표하는 여성의 가명입니다. 거래와 계약에 의한 억압이라는 결혼의 본질은 모든 계층의 여성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제일 그럴듯한 행인에게 단돈 몇 달러에 그녀의 몸을 판다. 한 사람은 교회의 침실 4개짜리 집에 몸을 판다. 한 사람은 루비와 요트에 몸을 판다. 첫 번째 원은 매춘부를, 두 번째 원은 가정주부를, 세 번째 원은 상류층 여성을 가리킵니다. 계약의 대상이 다를 뿐 결혼이 돈과 성의 거래라는 본질은 똑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모두가 그들의 몸을 팔아야 한다. 이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나 만약 여성들이 이런 성적 거래에 참여하길 거부한다면 그들은 여자를 재산으로 보는 남성적 생각을 반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일한 가장이라는 똑같이 자기 파괴적인 역할에서 남성을 해방해 주는 게 가능할 것이다. 결혼은 언뜻 남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성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성이 결혼을 거부하면 몸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좋고 남자는 가장의 무게를 떠맡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니겠냐는 말이네요. 따라서 포식의 순환을 깨버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결혼하지 않으면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악순환을 깰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부장제 하에 결혼이 원인, 여성 억압이 결과이므로 여성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글이군요. 다시 핵심하는 women. 주제는 결혼하지 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부장제 하에 결혼제도가 강요하는 상호 파괴적 거래를 거부하라가 맞지만 이렇게 요약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은 두 번째 문장 내용과 일치합니다. 보기 2번은 연인, 아내, 엄마로서 원해진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원해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잘한다라고 한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의 경우 이런 종류의 억압은 모든 경제적 계급의 경계선을 가로지른다라는 본문 내용과 상반됩니다. 보기 4번의 경우 여성이 결혼을 거부하면 남성도 가장이라는 자기 파괴적 역할에서 해방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본문의 논리와 부합합니다. 보기 5번은 유일한 가장이라는 똑같이 자기 파괴적 역할이라는 본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정답은 3번. 남자들은 보통 어머니를 사랑하고 기꺼이 딸바보임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라는 말만 들으면 적대감을 드러내는 남성들이 적지 않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 어머니와 딸이 차별받아도 좋다는 걸까요? 남자들의 적대감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닥난 파이와 가장의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취업이 어렵고 집값이 치솟는 시대에 남녀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남자가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들이 남자들 눈에는 한정된 파이를 빼앗아가는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둘째는 역차별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취업이나 승진에서 여성 할당제나 가산점 같은 제도가 생기면 남성들은 이건 실력이 아니라 불공정한 반칙이다라며 반발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로 인해 남성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데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제도적 평등 조치까지 겹치다 보니 남자가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셋째는 뿌리채 흔들리는 정체성의 혼란 때문입니다. 과거의 가장들은 가정만 깨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러도 용서받았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가장들에게 다정함, 공감 능력, 평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누려왔던 가장의 가오가 흔들리다 보니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며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넷째는 미디어와 정치의 혐오 장사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성 혐오 콘텐츠는 조회수가 잘 나오며 돈이 되는 아이템이죠. 게다가 일부 사악한 정치가들은 성별 갈등을 편가르기를 통한 선거 전략으로 악용합니다. 정치학에서는 고전적인 수법인 분열시켜서 지배한다라는 전략이죠.